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비투스라는 책입니다. 도리스 메르틴 지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이 있습니다.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인데요. 이 책은 이 7가지 영역에서 아비투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즐기고 생각하는가 하는 궁금증을 이 아비투스라는 네 글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아비투스가 인간의 삶, 지위, 기회를 결정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비투스는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협상할 때, 데이트할 때, 어린이집을 고를 때, 사업상 접대 자리에 나갈 때,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드러납니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 방식 및 생활 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구실을 합니다.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만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하는 심리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그 사람은 급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돈과 외모 혹은 출신 배경을 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급이란 그 인물의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을 가리킵니다. 급은 성격과 태도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는 뇌종양 환자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선수가 체념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결국 결승골을 넣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출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급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심리 자본을 단련하고 낙관적 사고 방식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통제하며 역경을 견디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용감한 행동의 아비투스가 상류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성격이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최정상 리그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대함이 품위와 부를 끌어당깁니다. 관대함은 늘 효과를 얻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 취향을 인정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앞서서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도 기뻐할 줄 알아야 좋은 성품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딜레마에 빠진 채 중얼거립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야. 상금이 너무 적어서 써볼 것도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째째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언제나 만족감을 길어 올리는 사람은 품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에 따라 아비투스를 알 수 있는 문화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위가 취향을 결정합니다. 컨버터블 대 카쉐어링, 스타벅스 대 커피 머신, 참나무 마루 대 라미네이트 조림 마루. 자신이 무엇을 알고 선호하고 애용하느냐가 자신이 많은 걸 설명합니다. 우리는 대립하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을 조합하여
고유한 스타일과 형식을 만듭니다. SNS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보란 듯이 전시합니다. 1960년대 피에르 부르디웨는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찍는 사진을 관찰했습니다. 당시에는 필름 가격이 비싸서 어떤 장면이 영원히 남을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관찰 결과에 따르면 하류층은 상류층보다 셔터를 더 적게 눌렀고 주로 인물, 가족의 추억, 일모를 찍었습니다. 상류층은 실험적 형식과 예기치 않은 모티브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르디웨는 이 관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상류층은 미학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브루디웨는 모티브 선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취향을 결정한다. 취향이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도 취향입니다. 브루디웨는 많이 인용되어 유명해진 문장으로 취향과 사회적 지위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취향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데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취향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해변이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은 더 나은 휴가지를 찾지 못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와 잘 맞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양복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좋아하는 태도는 대표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가능성보다 기대가 높지 않으면 초연해질 수 있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텍토스는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하지 않고 가진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옳고 중요합니다. 소망과 현실이 일치하면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부분적이라도 엘리트의 까다로운 취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최정상 리그에서는 인류인지 삼류인지 미학적으로 탁월한지 평범해서 하찮은지가 명확히 구별됩니다. 노하우나 돈이 얼마나 많으냐는 상관없습니다. 그의 취향이 고급 문화와 변함없는 고귀함에 적합할 때 비로소 최정상 리그에서 환영받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지식 자본입니다. 모두가 교육과 전문성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큰 도약을 하려면 다른 요소가 중요합니다. 성격, 몸에 밴 분위기, 대담함, 여기에 더하여 올바른 사람들과의 친분, 최신 화제를 알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로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이론적 탁월함 없이도 기발하고 잘난 사람이 혜성처럼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은 없지만 동물적 감각으로 낡은 기술을 가져와 세련되게 다듬어 몇 배의 가격으로 시장에 파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 인맥 좋은 부모를 둔 덕에 모두가 꿈꾸는 직업을 차지합니다. 때로는 경제 및 정치계 거물들의 전문성이 그다지 깊지 않은 것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정말로 무늬만 전문가일지 모릅니다. 아마 행동력을 중시하여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는 뒤로 밀어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잘 알고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졌습니다. 대중의 기대와 요구를 간파하는 능력, 위대한 후속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기술, 노하우, 성장할 아이디어를 감지해내는
예언에 가까운 능력, 그리고 대부분이 과소평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적지가 어디이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유명인의 광채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덕이라고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을 계기 삼아 자신의 지식 개념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구글의 정보량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는 검색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모두가 핵심 지식을 쌓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머릿속 정보 저장고는 책장에 꽂힌 백과사전처럼 의미를 잃어갈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머리는 점점 생각의 공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즉, 정보보다 정보를 기반으로 무엇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이를테면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창의적으로 연결하기, 요약하여 비축해 두거나 최고의 능력으로 바꾸기. 모든 형식의 지식은 소중한 자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기능 자격증과 그에 따른 실행 능력이 항상 지식과 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에서 자의식, 창의성, 실력이 자랍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아비투스의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은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경제 자본입니다. 아무튼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돈이 행복을 만들지 않는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문학 교황이라 불렸던 마르셀 라니츠키는 이 말을 훨씬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는 택시에서 우는 게 더 낫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조차 재산이 2배가 되면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반면 행복 연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응원하며 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입니다. 사회학자이자 행복 연구가인 얀 델하이가 이것을 쉽게 공식화했습니다. 그의 행복 레시피는 소유하기, 사랑하기, 존재하기입니다. 이 3가지 행복 재료는 사람에 따라 양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재료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합니다. 돈, 관계, 의미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만 우리는 살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돈은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가늠하고 재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억만장자에겐 돈이 최고의 기쁨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수입이 큰 행복감을 줍니다. 평균 소득보다 약 10% 높은 수준까지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안도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물질적 안정감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매년 여행도 다니고 이웃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산 증식의 기쁨이 큽니다. 행복하지 않은 상황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에게도 돈의 증가는 당연히 유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욕구를 비롯한 많은 것이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감소합니다.
슈퍼리치뿐만 아니라 평범한 부자들도 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심지어 돈이 기쁨을 반감시키기도 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가치도 낮기 때문에요. 다음은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 하는 신체 자본입니다. 우리는 몸을 단지 껍데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꾸미고 연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빛남이 새로운 매력입니다. 빛나는 머리와 피부, 건강한 손톱, 단련된 몸은 건강과 생활의 기쁨, 최고의 에너지 같은 내적 가치를 대표합니다. 독일 사회학자 폴라 아이린 빌라는 지위를 드러내는 마법의 암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각자의 몸에서 최적화된 의지와 적절함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날씬하지만 마르진 않았다. 몸을 단련하지만 광적이지 않다. 건강하게 살지만 강박적이지 않다. 자기 관리에 신경 쓰지만 그것 때문에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는다. 이제는 좋은 외모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당연해 보입니다. 물론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 관리에는 꾸준한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 트레이너, 보톡스, 화장 등 끝이 없습니다. 이를 배우 샤론 스톤은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남들만큼 예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신체 자본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첫째, 안간 힘을 쓰지 않은 자연스러운 광채가 완벽한 차별성입니다. 그런 차별성은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늦어도 40세부터는 휴식과 단련, 신체 의식적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익으로 신체와 정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냉혹한 진실입니다. 물론 인간은 물리적 제한이 있어도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신체 자본이 클수록 더 쉽게 최고 실력을 발휘합니다. 스포츠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체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지, 돈과 취향, 더 나아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이렇듯 대단한 표현력을 갖는 데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웬만해선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여러 차원에서 신체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체격, 건강한 모발 등 외모에서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의 명료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언어 그리고 패션 감각에서 신체 효과가 생깁니다. 브르드웨는 아비투스를 뇌뿐 아니라 주름, 몸짓, 말투, 억양, 발음, 버릇 등 우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 기록된 몸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의 몸에 새겨집니다. 신체는 우리의 삶과 성장 배경을 펜트하우스, 포르쉐, 유명인 친구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꾸러미를 판단 근거로 이용합니다.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여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혹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지 순식간에 결정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재빠른 판단은 인생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런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기반으로 삼은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신속하게 이루어져
뇌 용량을 아낍니다. 그 결과 후광 효과 또는 뿔 효과가 생깁니다. 다음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언어 자본입니다. 많은 곳에서 언어가 출신, 교육, 수준, 지위를 드러냅니다. 누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틀린 어순이나 맞춤법은 대화 상대자에 따라 위신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순식간에 발생하고 언어에 서툰 사람과 언어 전문가 사이에 격차가 생기며 그것은 종종 사회적 격차가 됩니다. 상류층은 억양과 표현 방식의 미묘한 차이에서 누가 자신과 같은 수준이고 아닌지를 알아차립니다. 언어적 섬세함을 갖추려는 노력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아비투스에 크게 기여합니다. 즉,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지위를 드러냅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직 높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보잘것없게 만들곤 합니다. 숙고되지 않은 내용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칠까 두려워하고 무시당할까 걱정하는 피해의식과 강박을 감지합니다. 조급함은 어휘 선택에도 해가 됩니다. 충분히 숙고하지 않으니 적합한 어휘를 찾지 못합니다. 이런 불안한 몸짓을 하룻밤 사이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고 여유로운 언어 아비투스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기, 천천히 말하기, 신중하게 발음하기, 방법만 터득하면 모든 대화에 명료함과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위한 공간만 계속해서 확보하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은 누구와 어울리는가 하는 사회 자본입니다. 주변 사람이 우리를 완성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비투스는 전염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대하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으로 집을 꾸미고 무엇을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합법적이라고 여기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태도를 철저히 거부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곧 그것에 감염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모범을 보고 조금씩 배워갑니다. 우리는 모방을 통해 우리의 롤 모델과 조금씩 닮아갑니다. 주변의 행동을 몸으로 흉내내지 않고 뇌에 등록만 해도 이런 행동을 담당하는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자연은 이런 모방을 통해 사회적 응집력을 보장합니다. 사람들은 아비투스가 비슷할수록 서로에게 감정이입을 더 많이 합니다. 또한 서로 이해하며 더 잘 지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의식적으로 모방한다고 해서 이 과정이 더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노골적인 지위 상징이나 과한 표현 방식 같은 이른바 과잉 적응은 금방 들통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감을 주는 환경에 머물면서 그곳의 일반적인 관습과 의견을 가치 판단 없이 흡수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연락처의 개수보다 같은 야망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름을 기억하고 스몰 토크에 동참하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지원과 정보에 감사를 표하고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회사 창립이나 수상 혹은 새 직장을 축하하고 커피 약속을 잡고 개 이름을 기억하고 활동에 동참하고 연락처와 관심사를 교환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초대에 응하거나 최고의 애석함으로 초대를 거절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구축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조언 하나,
흥미로운 질문, 놀라운 통찰 등은 종종 우각형을 그리며 우회적으로 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를 발전시킵니다. 사회자본에서 마지막에 어떤 열매가 맛있게 익을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언가를 수확하려면 무언가를 뿌려야 합니다. 아비투스가 우리의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합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지금의 태도를 빚어냅니다. 돈이 부족했는지 풍족했는지, 어린 시절 방에 책이 50권 넘게 있었는지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휴가 때 여행은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여행 자체를 안 했는지, 또 우리 부모님이 성실과 상상력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칭찬해 주었는지, 이 모든 경험이 합쳐져 나중에 무엇을 평범한 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로 느낄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장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개인이 결정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비투스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입니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사회적 서열을 저절로 드러냅니다. 모든 게 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원들도 의미 있는 삶, 영향력, 만족감 등의 돈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신 배경과 인맥도 자본입니다. 교육, 관계 맺는 방식, 미적 감각, 달변과 적합한 목소리 톤, 당당한 자세도 자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관주의와 안정적인 정신도 자본입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자신을 구별짓고 돋보이게 할 수단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 범주의 자본이 인간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합니다.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 모든 자본이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급 아비투스는 높은 계층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아비투스를 굳어버린 습관으로 여기는 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성향과 편애는 삶의 경험과 함께 변합니다. 인간은 상황에 맞춰 태도를 바꿉니다. 모든 계층과 분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수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즉, 아비투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유년기에 몸에 밴 아비투스는 아주 깊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도전 정신을 깨우는 새로운 도시, 또 최고 중의 최고만 모이는 엘리트 대학, 유명한 사교 클럽, 친정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시대, 이런 새로운 경기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다리는 무겁기만 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하고 심하면 사기꾼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아비투스는 언제나 느릿느릿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아비투스가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는 이런 뒤처짐이 계속됩니다. 책, 에티켓 세미나, 경영자 교육 등이 자기 개발을 지원해 주지만 새로 익힌 행동 방식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방금 배운 티가 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그곳의 게임 규칙을 내면화할 수 있고 진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아비투스는 빌려 입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외투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취향, 가치관,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신이 닮고 싶은 역할을 배우고 행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기가 아닌 타고난 본성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곳에 처음부터 완전히 소속되고 싶더라도 여유를 갖고 아비투스가 서서히 물들게 놔두기를 권합니다. 관찰하고 뒤로 물러나 상황을 탐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아비투스가 저절로 생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경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늘 같은 곳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위로 올라가야 한다면 상승 기류를 형성하는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학습, 자기 최적화, 한계 극복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행하는 것이 내일의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각인됩니다. 모든 흥미로운 만남, 여행, 팟캐스트, 지나온 발걸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문화, 사회, 신체 자본을 쌓습니다. 비록 각각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고집센 아비투스가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큰 도약이 됩니다. 직장 행사에서 자신이 전혀 모르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려 애쓰면 자신의 직업적 관계망은 눈에 띄게 넓어집니다. 또 새로 배우기 시작한 외국어 단어를 매일 6개씩 1년만 외우면 기본 어휘 전체를 암기하게 됩니다. 또 매일 3,000원씩 절약하면 1년 뒤에는 300만 원, 그 이후 투자 효과를 전부 배제해도 10년 뒤면 3천만 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가슴을 활짝 펴면 그 자세가 몸에 뱄니다. 자신의 자세는 장기적으로 더 품격 있고 당당해집니다. 100%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거나 100%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비투스를 바꾸려면 성장 마인드셋이 더 유리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열린 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결단력과 열정적 노동이 성공의 바탕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정신적 자세는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훈련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습니다. 상실, 질병, 스트레스 등 압박을 받을 때 필요한 능력과 인생이 잘 풀릴 때 필요한 능력은 확연히 다릅니다. 인생의 힘겨운 구간에서는 신랄한 비판 견디기, 실수 허용하기, 허황된 소망 버리기, 좌절하지 않기 등이 필요합니다. 극심한 정체, 슬럼프, 12번째 거절, 우리는 이런 역경에서 많은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폭발을 억제하는 법,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법, 불행 중 다행을 인식하는 법, 도움을 받아들이고 해결책과 대안을 찾는 법 등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없으면 예상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큰 성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긴장을 드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만장자들은 뚜렷한 우월감을 가지고 성공 확신이 아주 큽니다. 좋은 인간관계와 재정적 완충 장치가 실험 기회를 높이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상류층의 심리 자본을 가짐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1.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항상 격식을 지킴으로써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돋보이게 한다. 2.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아주 힘들겠지만 좌절을 멀리하라.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 엘리트 아비투스다. 3.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다. 그들 중에서 88%가 하루 30분 이상 독서를 한다. 4.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 부자들 중 70%가 1년에 적어도 하나의 큰 목표를 추구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단 3%에 그쳤다. 부자들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5. 가난할수록 여론에 더 많이 끌려다닌다. 부자일수록 사고와 행동이 더 유연하다. 6. 최고의 직업뿐 아니라 직업 학교도 기업가 정신을 요구한다. 비록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생산 비용을 염두에 두고 시장과 트렌드 그리고 경쟁사를 조사하고 고객의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7. 계속 자신을 개발하라. 관대함이 품위와 부를 끌어당깁니다. 관대함은 늘 효과를 얻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 취향을 인정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앞서서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도 기뻐할 줄 알아야 좋은 성품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딜레마에 빠진 채 중얼거립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야. 상금이 너무 적어서 써볼 것도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째째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언제나 만족감을 길어 올리는 사람은 품이 있어 보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아직 몇 센트였던 때 한 어린아이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얼마예요? 하고 아이가 물었습니다. 25센트라고 점원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서 헤아리다가 셔벗 아이스크림은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20센트. 뭘로 줄까? 아이는 다시 동전을 헤아려 셔벗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계산서가 나왔고 아이는 동전을 모두 탁자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점원은 계산서와 동전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탁자에는 25센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원에게 팁을 주기 위해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관대함은 누구나 보일 수 있습니다. 관대함에는 여러 면모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 시간, 관심을 주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빵을 고르게 한 후 마지막에 남은 빵을 먹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른 채 하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관대함은 사소함에서 시작됩니다. 최정상 리그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사회학자들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조용한 부. 둘째, 눈에 띄지 않는 소비. 셋째,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 이 3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납니다. 모두가 교육과 전문성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큰 도약을 하려면 다른 요소가 중요합니다. 성격, 몸에 밴 분위기, 대담함, 여기에 더하여 올바른 사람들과의 친분, 최신 화제를 알면 가장 좋습니다. 21세기에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이를테면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창의적으로 연결하기, 요약하여 비축해 두거나 최고의 능력으로 바꾸기 등 모든 형식의 지식은 소중한 자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기능 자격증과 그에 따른 실행 능력이 항상 지식과 돈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에서 자의식, 창의성, 실력이 자랍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아비투스의 여유가 생깁니다. 확장된 지식은 이중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뿐 아니라 자신감도 높입니다. 특히 위로 오르려는 사람에겐 꼭 필요합니다. 세로와 가로 방향의 안정된 지식 기반이 없으면 계급 상승자는 종종 불안감을 느낍니다. 흉내만 내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직관적으로 올바른 해답을 찾고 스트레스 없이 자신 있게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규칙도 어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슷한 분야는 서로를 보강하고 멀리 떨어진 분야는 서로를 고무시킵니다.
위험은 두 방면에서 생깁니다. 업무가 너무 흥미로워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 어쩌면 전문 능력이 뒤처지는 동료들이 위로 도약하는 발판에 섭니다. 전문적인 깊은 지식에 다양하고 넓은 지식까지 갖춘다면 자신의 지식 자본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냅니다. 크로스 지식을 개발하려면 다양한 주제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독서, 여행, 질문하기, 포괄적 시야 기르기, 트렌드 살피기, 낯선 분야에 관심 두기. 그러면 사람들과 금세 코드를 맞출 수 있으며 건강, 부부, 재정, 교육, 처세 등 직업과 무관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지식을 갖춘 사람은 통합적으로 일하고 지도자 과제를 맡고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 해결책을 고안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스타가 되는 것은 좋지만 편협한 괴짜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합니다. 돈은 좋습니다. 오래된 돈은 더 좋습니다. 대를 이은 부자들은 재산만 물려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저절로 배웁니다. 부자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재산 총액보다 그걸 다루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 안목으로 자산을 투자하고 격에 맞게 소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이 두 가지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행운이 없이는 막대한 경제 자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성, 노력, 능력도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돛을 펼쳐야 순풍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자라도 평생을 보면 거액을 만집니다.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순위에 오르기에는 넉넉지 않을 테지만 그 안에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열쇠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열쇠 1.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 언어 습관에서 벌써 차이가 난다. 열쇠 2. 돈의 가치를 인정하라.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부자를 높이 보지 않는다. 돈은 물론이고 돈을 가진 사람도 나쁘게 본다. 부는 머리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경제 자본을 늘리고 싶은 사람은 돈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열쇠 3. 구매 유혹을 이겨내라. 돈으로 순간적인 기쁨을 사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씀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 더 나은 습관이다. 열쇠 4. 재정적으로 안전한 길을 걸어라. 소득의 일부가 매달 초 적금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라.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여행을 가거나 새 가방을 사는데 새어나가지 않는 것이다. 이자 수익과 주식 배당금은 모두 투자금이 되어야 한다. 열쇠 5. 돈 관리를 프로젝트로 여겨라. 부자는 돈에 대해 더 많이 한다. 그들은 자산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조언을 찾고 기회와 분야와 시장을 연구한다. 열쇠 6. 돈이 일하게 하라. 아주 빨리 큰 부자가 되는 확실한 길은 없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1년 그리고 10년 단위로 서서히 부를 늘릴 수 있다. 열쇠는 끈기와 자제력이다. 경제 자본은 삶을 쉽게 만듭니다. 재정 자원이 넉넉하면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자산을 증식할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세 가지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소비 때문에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비상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분별 있게 투자해야 합니다. 무리해서도 안 되고 너무 소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 모두 아비투스의 문제입니다. 돈 다루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가? 돈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로써 우리는 도약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비투스를 바꾸는 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도약하기 위한 사고 및 행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행동 방식만 고수하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유리천장을 들이받아 자기 자신만 소모합니다. 큰 야망은 아비투스의 명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안착하려면 옛날 코드를 새롭게 인식하고 바꿔야 합니다. 자신이 해내는 모든 과제가 자신의 아비투스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아비투스만 바꾸면 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